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첫 시장이 오늘 이제 열렸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삼전 릭스가 강한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뭐 개별 주식 모멘텀으로는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 17% 정도 이제 오르면서 수급을 좀 갉아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텍도 오늘 100만 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조선 쪽, 오늘 이제 조선 관련해 갖고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뭐 캐나다 해군이 뭐 한국 잠수함에 찬사를 보낸다. 뭐 99년식 혼다 몰다가 테슬라 산 듯하다. 뭐 하여튼 요런 내용 나와주면서 약간 이제 6월 달 수주에 대한 요런 이제 기대감, 플러스 저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역시 뭐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삼성 SDI도 그쪽으로 좀 수혜를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또 이 잠수함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좀 있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닥은 요렇게,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좀 좋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제 반도체 위주, 소부장 위주로 상승세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약간 이 종목별로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종목 장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투심이 살 이제 붙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참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6월 제약 바이오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또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 ADR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권에 이제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만 많이 올랐지 뭐 그동안 많이 못 오른 주식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자,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가장 이제 궁금한 것들은 뭐 과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지금 최근에 노무라 증권사가 뭐 만에서 11,000포인트까지 코스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뭐 여전히 좀 배고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 탑 에셋 마켓 안에서 지금 10위권을 아직 못 들어왔어요. 여전히 뭐 TSMC랑 비교를 해봐도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상방으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한마디로 좀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증시의 상방을 지금부터 더 봐도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이제 6월 달에도 물론 기대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 갖고 약간 치트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MSCI 많이 들어보셨죠? 요 지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보면 주식 최근에 하신 분들은 이 MSCI가 약간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MSCI 지수가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건 스탠리 자회사가 이제 MSCI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뭘 하냐면 전 세계 증시를 평가를 해서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4단계로. 그러니까 4단계로 분류를 해갖고 하나의 뭐 글로벌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4단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선진 시장으로 분류를 하는 이런 이제 지수가 있어요. 선진 시장. 요것이 이제 디벨롭트 마켓이라고 이제 DM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포함된 이제 주요 국가가 이제 미국이 되겠죠.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싱가포르 포함해서 23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시장에 편입돼 있는 지수가 있어요. 신흥.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이제 EM입니다. EM.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돼 있어요. 우리나라나 뭐 중국, 대만, 인도 등 이제 24개국이 있고,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이거 이제 FM이라고 하는데 프론티어 마켓.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이 될 수가 있겠죠. 베트남, 뭐 모로코,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이제 프론티어 마켓이 또 있고요. 또 독립시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한국이 이 지금 92년 이후에 신흥시장 EM에 편입된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30년간 지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신흥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번 이제 선진 시장 승격을 좀 노려갖고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관찰 대상국 지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이제 선진으로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면 어떤 좀 프리미엄이 좀 있을까?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이 규모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 돈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언제 이제 편입이 되냐?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찰 대상국 지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관찰 대상국 여기에 이제 등재가 되면, 그러니까 승격 후보군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MSCI가 한 1년에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이 이제 편입 발표를 합니다. 편입 발표를 하고 최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실제 이제 편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실제 편입이 결정된 다음에 실제 지수에 편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올해 6월 달에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르게는 내년 2027년 6월 편입 발표, 그리고 2028년 실제 편입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6월 달에 노리는 게 바로 뭐다? 관찰 대상국 등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호재 이슈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 편입도 아닌데 왜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2026년 승격을 위한 이 등재 가능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러면 글로벌 자금들은 미리 움직여. 실제 편입까지 2년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하지만 글로벌 자금들은 미리 움직인다. 이 관찰 대상국 등재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외국인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사전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2027년에 만약에 이게 등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약 한 40조에서 50조 원 정도 들어와 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증시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등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이유는 한국 증시의 체급이 바뀌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사실 과거에도 기대는 여러 번 있었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도에 빠졌고 그 뒤로도 재지정 노력은 계속됐지만 어,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실패의 본질은 결국에는 제도였습니다. 제도와 체급이었단 말이죠. 두 가지가 따로 놀았습니다. 두 가지가 따로 놀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좀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뭐예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11위에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14위에 오르면서 이 한국 증시는 이제 글로벌 톱15 톱 15 기업을 두 개나 지금 보유하는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뭐 중국에서 뭐 어떤 기업이 지금 뭐 들어왔습니까? 물론 대만을 좀 빼놓고 그리고 저기 일본에서 일본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거는 MSCI의 이머징 마켓 비중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이 15.4%에서 21.7%로 대폭 상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중 확대 자체가 어떤 체급 변화를 방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월 관찰 대상국 심사가 있어요. 지금 6월 28일인가 뭐 그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등재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미흡 항목 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조금 공매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외환 결제 뭐 공시 이런 것들이 좀 대폭 개선이 좀 진행되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순매도에서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거. 핵심 주도주 비중을 압축하면서 한국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MSCI 선진 지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노력을 할 예정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이제 목표를 잡았어요. 이 목표는 이 외환 자본 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고, 전략은 외환 거래 증권 투자 제도, 시장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한다. 이러면서 이제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열리는 데에 맞춰 갖고 매매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잠안자는 뭐 외인들은 뭐 하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4시간 돌아가게 되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하기가 용이해지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하여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외환 시장 선진화, 뭐 증권 거래 결제 체계, 계좌 개설 편의 제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한 이런 계좌 개설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 규제 합리화, 영문 정보 공시 개선. 공시도 우리나라어로 돼 있지만 미국어 영어로 또 이렇게 또 좀 공시를 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물이체 장외 거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선진 배당 절차 확산.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또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선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으로 평가가 됐고 그리고 글로벌 표준 증권 거래 결제 체계 마련 이것도 미흡.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투자자 등록이라든지 계좌 개설에 대한 편의 제고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너무나도 지금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 지금 일본에 사는 저희 그 매제분도 지금 한국 주식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갖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공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선진 배당 절차에 대한 확산 이런 것도 미흡하고 미국 주식들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공매도만이 좀 미흡해서 보통으로 이제 올라온 유일한 분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한 칸의 변화도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SCI가 한국의 어떤 개선 노력을 실제로 점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MSCI랑 상시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홍콩과 같은 이런 국제 금융 중심부에 있는 이런 범부처 합동 IR 뭐 로드쇼 이런 것들을 좀 열면서 소통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일정이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2026년 MSCI 관찰국 심사.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 그다음 2026년 7월 달에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그리고 26년 9월에도 역외 원화 결제 시범 운영.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관건은 지금 6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수혜와 재평가 중심에는 어떤 종목들이 설 것인가? 요렇게 저는 좀 적어놨어요. 일단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편입 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어떤 1차 매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금융주들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고배당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확대 이런 부분들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정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로봇 이제는 이제 자동차주라는 것보다 이제 로봇주로 이제 같이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이런 현대차, 기아, 그 현대모비스, LG전자 요런 종목들이 저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쪽은 지금 너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성장 프리미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비중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심에는 삼바랑 셀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AI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뭐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이런 전력기기 산업재 마찬가지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이제 종목들 충분히 AI와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을 타는 새로운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주 회사들 주주 환원주 뭐 SK, LG, 뭐 삼성물산, 뭐 코오롱 뭐 등등등 지주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군단이 지순의 비중을 떠받치는 한 이런 편입 과정에서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할인율을 구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입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올라갔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왼쪽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 11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클럽에 들어갔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때 12위에서 더 올라왔죠. 14위로 올라왔고 이 두 종목을 합치게 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3%에서 44%에 달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톱 15 종목을 두 개나 보유한 시장을 선진 지수가 계속 외면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미흡 항목별로 이 개선 진척도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공매도는 이미 보통으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자유화, 이게 이제 65%, 그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이 이게 60%, 그리고 청산 결제, 옴니버스, 요게 이제 55고, 정보 흐름, 배당 절차, 요런 게 50이고, 증권 이동성 장애 45, 그리고 투자 상품 가용성, 파생 상품, 요게 4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모든 이 항목들이 동시에 좀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종합해 보자면 6월에 이제 관찰 워치 리스트로 등재 가능성은 시장에서 한 60%로 이제 보고 있고, 신흥국 이번에 이제 이머징 마켓넷 한국 비중이 15.4에서 21.7로 올라가면서 그 가능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러 이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증시의 체급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어떤 편입 도전이 번번이 좌절된 거는 이런 제도와 체급이 따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에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으로 함께 같이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이 관찰 대상국 등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높은 확률로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MSCI 편입 등재가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44조 이상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 초까지도 충분히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 SN경제연구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종목들 잘 잡아갖고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개별 종목들 한 번씩 또 짚어 드릴게요.